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채널 이것도 알입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도둑과 사기, 할 때가 아니고 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도둑, 내 재산을 남에게 강제로 빼앗긴 것. 사기, 내 재산을 남에게 속아서 내가 직접 스스로 남에게 주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도둑과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이런 도둑과 사기를 왜 당하는 걸까요? 도둑, 내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도둑 맞았다. 다른 사람이 내 지갑을 가져간 것입니다. 내가 내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지갑을 가져간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도 된다. 이런 법은 없죠. 그러나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은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구는 옳게 생각하고 누구는 잘못되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이란 좋은 물건을 보면 자신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나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옳은 행동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찌됐든 도둑 맞으면 나만 손해인 거죠. 도둑 맞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다른 것은 내가 내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내 물건, 내가 직접 잘 간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기,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 물건을 나에게 10,000원에 판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샀습니다. 사고 났더니 그 물건이 불량품이었어요. 이런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거짓말로 속게 되고 손해를 봤다면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100만 원을 보내세요. 안 그러면 감옥 가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냈는데 거짓말이었다. 이런 것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라고 하죠. 서로 사귀는 사람이 자신의 나이, 직업, 재산 이런 것들을 속이고 결혼하게 되면 결혼사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돈을 빌려주면 돈을 2배, 3배, 10배로 불려주겠다. 돈을 맡겼더니 도망갔어요. 투자사기. 이 외에도 사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는 함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봐서 저거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피하면 되죠. 그러나 함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가 서두르거나 욕심을 내면 이 함정이 거의 안 보입니다. 대부분의 거짓말, 사기, 미리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과가 나와봐야지 주로 알 수가 있어요. 도둑당하지 않는 방법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둑, 사기, 이것은 상대방이 정말로 마음먹고 다가오면 정말로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둑의 경우는 먼저 내 물건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보면 나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면 도둑당할 기회도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보통 부모가 자기의 물건을 많이 챙겨주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물건을 직접 챙기는 일이 생각보다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직접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기는 크게 돈 사기, 약속 사기가 있습니다. 돈 사기는 세상에 쉽고 편하게 돈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돈을 나에게 거저주고 돈 관리도 직접 해주는 경우가 많죠. 돈을 거저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쉽게 그냥 돈을 벌어주겠다라는 말을 믿기 쉬워져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돈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 사기 같은 약속 사기. 어렸을 때는 약속도 부모님께서 많이 관리해 주죠. 약속 시간, 준비물 이런 것들. 성장하면서 약속도 스스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결혼 같은 중요한 약속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서툰 사람이 약속을 급하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많이 준비 안 하니까요. 결국 도둑이나 사기를 당하는 큰 이유는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에요. 특히 부모님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는 공짜로 이것저것 관리까지 해주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공짜로 이것저것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수록 도둑과 사기를 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일을 특이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분명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과 관리가 당연한 것이면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도둑과 사기 당하는 것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둑과 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배워야겠죠. 소매치기, 빈집털이, 부동산 사기, 금융사기, 결혼 사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배우고 알아가야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부 다 일일이 알고 배울 수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려는 것을 자립심이라고 합니다. 도둑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립심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자립심이 스스로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부모가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돈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모아놓은 것을 내가 뺏는 것이죠. 이것이 도둑과 사기입니다. 예전에도 앞으로도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이런 도둑과 사기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도둑과 사기꾼은 결국 감옥에 가겠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의 대부분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도둑이 내 돈을 훔쳐서 다 써버리고 감옥에 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둑과 사기는 안 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나 상대방이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립심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조금씩 서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